이전 시간에 우리는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에 따라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하면은 산자가 이제 흩어질 산자,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분산스럽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냐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레인지라는 범위가 있는데요. 레인지는 범위고, 레인지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을 우리가 레인지, 범위라고 하죠. 이 예제에서는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2인데 10에서 2를 뺀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고, 자, 레인지는 두 값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10과 2는 8만큼 떨어져 있죠. 레인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분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을 통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분산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리스 문자 콩나물처럼 생긴 거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막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복잡할 필요 없이 분산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되겠네요. 뮤니까 평균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해서 n으로 나눈 값인데요.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좀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보지 말고 각각 평균이 6이고 데이터가 8, 10 그리고 4, 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분산의 개념은 각각의 데이터가 6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8은 6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10은 6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죠. 4는 6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고 2는 6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공식을 보면 각 값이 평균에서 얼만큼, 레인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8일 경우에는 평균이 6이니까 8 마이너스 뮤 6 하면 2. 문제 없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값이 4일 경우에는 4 마이너스 6 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거리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렇죠? 거리가 제일 짧은 거는 0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거리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산의 개념은 평균으로부터 각각 떨어진 거리의 레인지의 평균이에요. 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면 0 돼 버리죠. 여기도 플러스 4, 마이너스 4 0 돼 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도 돼요.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분산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단순하게 구하려면 그럴 경우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각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해서 n 전체 모수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전체 거리의 평균값, 평균으로부터 각각 관측값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분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모집단일 경우에 분산이고요. 표본 집단일 경우, 샘플일 경우에 분산은 우리가 S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S제곱, 아까 시그마 제곱, S제곱 차이가 있고, 표본이기 때문에 뮤 대신에 X바가 들어왔고요. 개념은 똑같죠. 관찰값에서 평균만큼을 뺀 것에 제곱을 해서 아까는 n으로 나눴는데 표본의 분산은 n-1이 됩니다. 뭐 n-1을 해주는 이유는 원래는 n이겠죠. n개만큼 나눴어야 되는데 표본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값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n-1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경험적으로 여기에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을 했을 때 n보다는 n-1을 하는 게 더 정확해서 여기는 n-1로 나눠집니다. 차이는 그건데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 이제 다음 장에 기술 통계하는 부분에 보면 이거는 다 컴퓨터가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만, 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데이터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평균에서 오른쪽 왼쪽을 따지다 보니 마이너스가 생겨서 우리는 일단 한번 제곱을 해준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당연히 나중에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제의 분산을 한번 구해 볼까요? 분산을 구하면, 자, 일단 평균에서 각 관찰값을 뺀 다음 제곱하고 더하기 평균에서 마이너스 4 제곱 더하기 쭉 해서 계산하면 분산은 6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인데,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표준 편차죠. 아까 절대값 씌운 거, 거리가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원래 값으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 예제에서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이 6이었으니까 루트 6을 하면 2.45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준 편차까지 구했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경우에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룰 경우, 자,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1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요 박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이 박스는 정규 분포를 이룰 경우에 전체 데이터의 68.2%를 차지하고요.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이 데이터의 백분율이 95.4%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3표준 편차만큼 데이터가 있다면 3표준 편차만큼의 백분율은 99.7%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165라고 가정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3이었을 경우에, 그러면 165를 기준으로 168, 162, 요게 아까 백분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68.2%.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의 68.2%는 키가 162에서 168 사이 안에 들어간다. 만약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룰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을 통계에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평균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의 평균값을 구할 때 다 더하면 0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제곱한 게 분산이고 그 값의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표준 편차죠. 사실은 분산값을 어디다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알면 표준 편차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가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은 이런데 이 공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시다 보면 너무 많이 써서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의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오차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링 할 때 표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모집단에 있는 어떤 평균값이나 분산을 구할 때보다 샘플에서 값을 취하면 그 값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의 평균 키를 구하기 위해서 샘플 A를 선택을 했을 때, 샘플 B를 선택을 했을 때, 샘플 C를 선택했을 때 조금씩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 오차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나중에 시스템에서 다 저절로 계산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표준 오차는 여기서 구하면 아까 표준 편차가 2.45였으니까 2.45를 전체 개수 9개의 루트를 씌워서 루트 9분의 2.45 하면은 0.82가 되겠습니다.